멋있는 경치 같은 걸 보면 우와 감탄하는데 박지원 이분은 이거 통곡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전수필이면서 기행문이고요. 체험적이고 사색적이고 깊이 생각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 드넓은 요동불판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 통곡하고 싶다. 풍경 묘사보다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멋있는 걸 보면서 통곡한다. 발상의 전환. 적절한 비유를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밑에 구조는요. 내가 요동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다 라고 물어봤더니 같이 여행 간 정진사가 왜?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 7점. 희노애락 애오요.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 그래? 뭐 약간 헛소리 같지만 오케이 네 말대로 좋아 한번 울어보자. 그러면은 희노애락 애오욕 중에 뭐 때문에 울어야 하냐 물어보면 코딱지만한 조선에서 살다가 이렇게 넓은 걸 보면은 좁은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넓은 세상을 본 갓난아기 같은 기분 아니겠어? 갓난아이와 같은 울음, 기쁨으로 울어야 한다. 역시 요동몰판 울만한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정진사, 요동벌판에 대해서 경탄하고 울음은 슬플 때만 느끼는 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하지만 나는 울고 싶다. 울음은 어떠한 감정이든 극에 달하면 나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 발상의 전환이 있다. 이런 거겠지. 본문 보러 갑시다. 거의 이 인근에서는 요거 시험 범위예요. 언젠간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 먹고 삼류하, 냉정 둘 다 지명이죠.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에서 여정이 드러난 부분이지. 심리 남짓 가서 산 모롱이를 돌아서는데 정진사의 마부 태보기가 말 앞에 달려나와서 땅에 엎드리며 나하고 정진사하고 가마 타고 가는데 마부 태보기가 앞에 가서 먼저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백탑, 아주 큰 탑이 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 을 아래요.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표현한 거지.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의인법. 너무 신난 거지. 진짜 멋있어요, 저 탑. 빨리 가시죠. 산모롱이에 가려서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산모롱이를 벗어나자 눈앞이 아질해지며 헛것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너무 넓어서. 나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인생이란 의지할 데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란 건 이 세상에 비유하면 아주 작은 존재구나.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좋은 울음터로다. 한번 올만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울고 싶대. 정진사가 묻기를 이렇게 천지간에 큰 장관을 만났는데 갑자기 울고 싶다니 그게 웬 말씀이요? 정진사 아주 일반적인 사고의 소유자지. 옳은 말씀이나 그렇지 않소. 옛 영웅은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소리 없는 눈물로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그 울음소리가 쇠나 소돌에서 우러나온 듯 천지를 가득 찼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소. 사람은 칠정, 희, 노, 에, 락, 에, 오, 욕.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 뭔가에 대한 욕망.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이지. 7정 중에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 줄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7정 중에 슬플 때만 우는 줄 알지만 나는 알고 있어.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 기쁨이 사무치면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이, 욕심이 극에 달아도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으로선 우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소. 울음이란 울의 천둥소리에 비할 수 있는 거요. 북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은 웃음과 다르지 않소. 내가 봤을 땐 웃음과 울음이 사실은 똑같아. 사람들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하고 7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가 울음을 짜맞추고 있다. 그래서 초상 치를 때 억지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부르지. 그러나 참된 7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된 소리란 눌러 참아서 천지에 서리고 엉겨서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 한나라 때 가의라는 사람은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해 선실, 황제를 향해서 한바탕 울었으니 실제로 운 건 아니고 상소문을 엄청 격정적으로 써서 올린 거지.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어찌 듣는 사람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소. 아 그래. 네 말대로 여기가 울기 좋다라고 하면 자 나도 한번 울어볼 테이니 어떤 정의로 울어야 하는지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뭘로 울면 될까?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오. 처음 태어날 때 어떤 적인지. 갓난아기 처음 태어날 때 느낀 것.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부모와 친척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지. 이러한 기쁨은 늙을 때까지 2번 못 겪어. 슬퍼하고 노여할 리 없고 당연히 웃고 즐거워하는 정만 있어야 하오. 갓난아기는 도리어 한스러운 마음에 가슴에 가득 찬 듯이 울부짖소이다. 인생이란 귀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한결같이 결국은 죽어야 하고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울음보를 터뜨려 스스로 애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의 울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니요.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둡고 갑갑하게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곳으로 나와 손과 발을 뻗어 시원하게 될 것이니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가 있겠소. 어머니의 태중, 어머니의 뱃속, 좁은 조선. 하루아침에 탁 트인 곳, 요동벌판.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겠소.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자 체크. 요동벌판. 너무 멋있어서 통곡할 만한 곳. 비로봉 산마루. 동해를 바라보면서 울만하고 장연의 금 모래밭에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지. 요동벌판에 이르러 산해관과 1200리 사이에 산이 없고 하늘과 땅이 맞받아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오가는 구름만이 창창한 곳이니 한바탕 울만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됐나요? 네. 옆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네 문제지만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례, 글이 있죠. 상징적 표현 여운을 남긴다. 딱히 여정의 변화 분명히 있었죠. 처음 부분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발상의 전환도 있고요. 1번의 답은 2번.
이 글에서 내가 생각하는 울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슬픈 감정만 울음을 자아내는 건 아니다. 그렇지. 7점 모두. 어떤 감정이든 극에 사무치면 울음이 나온다. 쇠나 돌에서 우러나온 듯한 소리가 진정한 울음이다. 답답한 걸 해소하기에 가장 좋은 건 울음이다. 그리고 울음과 웃음도 있다. 참된 감정에서 우러나온 울음은 어디에서든 찾기 쉽지 않지. 답은 5번. 옆에 3번. 기역, 백탑이 현신함을 아뢰오. 표현상의 공통점.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가 보여지는 거지.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공명도 나를 꺼려하고 부귀도 나를 꺼려하니 아니지. 사실은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려하는 건데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려한다. 1번.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는 표현이다. 자, 어제 우리 져준 거거든? 이런 느낌, 그지? 네, 져준다. 네, 내가 맞아준다. 이런 느낌이지. A, B, C, 비로봉, 장현, 요동볼판의 공통점. 어떤 자리? 한바탕 울만한 자리. 5번. 좁은 조선을 뭐라 그랬어요? 어미의 뱃속, 태중. 탁 트인 세상은 뭐를 의미합니까? 조선보다 훨씬 더 넓은 요동볼판. 여러분들 지평선 본 적 있어요? 지평선? 요동볼판. 땅과 하늘이 맞닿은데 수평선은 본 적 있겠지. 바다 보면 되니까. 지평선 볼 일은 없죠. 오케이.